이남 3녀 중에 제가 넷째로 강원도 철원이에요. 이남 3녀 중에 둘째, 아버지가 영등포에서 신발 장사를 했고, 6남매 이남 4녀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나 강원도 홍천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3남 1녀 중 고흥에서 3남 4녀의 막내로 7남매 중에 둘째 딸이고요. 저는 1남 6녀의 차녀로 태어났고, 전남 장성군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나 전남 영광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난 충남 예산군 삽교에서 1남 6녀 중 셋째로 태어났어. 나는 전남 나주 2남 3녀의 셋째. 나는 8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3남 3녀 중 맏딸. 저는 전라북도 익산군 낭산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8남매 중 넷째 딸이었어요. 근데 딸 6. 고성시 양남읍에서 태어났는데 195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58년 개띠. 저는 2남 6녀 중에 셋째 딸이고, 태어난 데는 탄광촌. 좀 가난한 집이지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던 기억밖에 없어요. 또 공장에 들어가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큰언니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그때 13살이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키가 적으니까 까치발을 들고 나이 많은 것처럼 두 살을 속여서 16살이라고 하고, 고등학교 공부를 위하여 사촌 오빠 소개로 대우 어퍼렐에 입사하게 되었다. 대우 어퍼렐에 근무 중이던 친언니 이강순 씨가 있었어. 언니 소개로 들어가게 됐는데 때마침 언니가 야간고등학교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망설임 없이 입사하게 됐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했으니까 여기 그 원림산업에 들어와서 5시에 끝나니까 학원을 다니고 해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너는 여자니까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벌어서 학교를 가겠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죠. 전두환이가 어쨌든 그 엄청나게 이제 그 탄압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시켜 갔고, 그 탄압의 주 공격 대상이 됐던 곳이 사실 노동자들이었어요. 시권을 하나를 주면은 9시나 10시까지 일을 하라는 거고, 시권을 2개 주면은 철야를 새벽 2시나 3시까지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그리고 예전에는 토요일 날도 놀지를 않았고 일요일 날도 특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끝나고 다시 잔업 처리를 해야 했고, 막 졸려서 커피가루를 마셔가면서 일했고, 실제로 학교는 다녔으나 공부할 시간은 뭐 낼 수도 없었고. 이 시다 애들이 발길로 채이고 머리채 잡히고 막 실 집어던지고 그런 온갖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하는데, 시골 생활을 하다가 서울을 오니 의리의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하고 구로공단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언니가 그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해서 월급 받아서 언니인데 다 갖다 주면 언니가 그걸로 생활을 했지만은 적은 월급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게 경비실에 가두어 놓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회사 측에서 경비실에 한쪽 모퉁이에 몰아놓고 결국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였으며, 그때부터 더욱더
노동조합의 힘이 간절하게 느껴서 조합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모이라 그래서 갔는데 회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노동조합을 가입하는데 돈을 주고 가입시켰다. 또 노동조합 하는 애들은 다 빨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빨갱이? 그리고 내가 교육을 받고 와서 노조에 가입시킨 애들한테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아니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막 앞으로 나가서 악을 쓰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구사된 남자들이 제 사진을 막 들고 끌고 나가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같이 다니던 선배 언니가 이런 노동조합 단체를 설립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동자들이 단체로 힘을 합치면 아무래도 노동자를 위한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아서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본격적으로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자들하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뭔가 조금 노동자들의 그 삶이 좀 진일보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전도사 하던 그런 제가 다시 구로공단에 가서 이제 시다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그 노동자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그 사건은 82년도인가에 학교에 다닐 때 원풍모방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탄압을 해서 원풍모방 그 노동자들 시위가 있었고 그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위에 참가하면서 노동운동이라는 게 어떤 건가 접해 알면서 내가 못한다는 거 알면서 뻥으로 들어왔다는 거 알면서 나를 이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버팅길 수 있었지.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주고. 내가 이제 꿈도 없고 이런 그거였다가 노동조합 이걸 하면서 관리자들한테 내가 막 큰 소리로 막 잘못하면 막 따지기도 하고 우리 조합원들한테 뭐라 그러면 내가 막 같이 맞짱 뜰 수 있고 뭐 사장이나 상무나 이런 사람들한테 틀린 건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전에는 관리자들 옆에서 미싱하는 거 보면은 덜덜덜 떨면서 미싱받고 이랬던 내가. 우리 조합원들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그 시다 이렇게 하고 미싱하고 이런 그걸 보면은 저 친구들도 나처럼 꿈이 없을 텐데 저 어린 나이에 하면서 나처럼 그렇게 살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내 행복한 이 기분을 저 친구들도 느끼게 해줄까. 언니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회사와 같이 대등한 관계로 하는 것을 보고 노동조합은 좋은 거고 우리들의 권리를 찾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언니들을 통해서 노동신문을 만드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대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저 친구들이 저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의 그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향상되는 거를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꼭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참여를 해서 나의 권리는 나 스스로 찾자. 일찍 노동조합 항상 문을 이렇게 열어요. 제가 기숙사에 있으니까. 근데 정복과 형사가 아이고 사무장님 잠깐 갔다 옵시다라고 구속영장도 없이. 그래서 맨날 우리가 싸움하면 뭐 조사받고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많아서 그날도 당연히 나는 이제 조사받고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도 이제 투쟁을 했지만 우리도 이제 투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구속시키겠다는 거고, 만약에 구속을 시키지 않아도 우리 입맛에 안 맞게 활동을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가 충분히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는 같이 24일날 연대 투쟁에 들어가게 된 거죠. 배가 채고 고파서 힘들었고 처음에는 변 보고 소변 보는 게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사인데다 싸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런 진짜 어렵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끈끈함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오기로 했는데 들어가니 뭐 그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떠나서 저는 혼자 나오기가 못해서 같이 그때서부터 농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단식 농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난생 처음으로다가 소금하고 물만 먹는 게 하루 이틀은 정말 미칠 정도로 힘들었는데 저는 이제 3일 만에 쓰러져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이제 물론 안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밖에서 이제 그 회사 뒷골목에서 빵, 우유, 생리대, 커피, 특히 남자 직원들은 담배를 많이 요구했어요. 그걸 소량씩 포장해서 막 그 농성장에 던져 넣는 일을 했어요. 둘러싸인 전경들한테 이렇게 걸리면은 맞기도 했었고. 재단가 남자놈들이 눈치를 채고 그 여성 노동자도 오히려 호위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깨질 판이었죠. 실패할 판이었는데 재단가에 엄청 큰 재단가에 올라가서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라고 소리쳤지. 그런데 만약에 그 같이 들어갔던 노동자들이 저한테 동의를 안 해줬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나만 지나치려고 하면 됐거든. 그런데 그때 이제 나서준 사람이 원현수예요. 투쟁 과정에서 느낀 거는 우리는 하나다. 친구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앞에서 힘이 나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어. 준이 언니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박경이랑.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왔냐고 라고 하니 너 석방하라고 해서 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거의 40년 가까이 되죠. 그 단어를 읽지 못하고 그 동지애라는 것들이 식구 이상의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대우 오페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개월치를 월급을 주는데 저는 그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필요 없으면은 그 돈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하고서 그때 당시에 돈을 안 받고 그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어디 가도 취업이 안 되니 저는 그때서부터 집 짓는 데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속되면서 그 구치소에서 이제 너무너무 이 디스크가 심하게 돼가지고 재판도 들것에 실려 나가서 누워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이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또 얼마를 받고 나와서 어쨌든 꼬박 10달을 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연대 파업 후 저는 회사에서 해고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힘들었어요. 이제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그래도 연대 파업 이후에 사회에 대해서 좀 눈을 떴어요. 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전에는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로 살기 싫다. 노동자의 그 공순이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노동조합을 하고 노동운동을 이제 그 연대 파업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이게 노동자라는 것이 너무나 당당한 어떤 삶의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 그때부터 이제 그 노동자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한다, 내가 노동을 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건 너무나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파업 이후에 힘들어서 또 맞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내 정신적인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로 계속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싱을 배웠어요. 늦은 나이에.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아직도 저는 미싱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회사를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가 금속 노조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요. 그쪽 이제 금속 간부들이 와서 이렇게 조합원 교육을 하는데 저희 대우 오페롤 그때 연대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 심정은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너무 잘 살았구나. 이걸 느꼈고요. 우리가 그때 한 일이 시대적으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았는데 굉장히 역사의 한 획을 그었구나 하고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동료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았고 내가 진짜 큰일 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싶었고 내 자신이 기특하고 대단하다는 순간이었고 20살 어린 나이에 물불이 두렵지도 않은 생각이 들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에 일하고 행동한 나를 사랑한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이런 운동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완전히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맨 처음에 파업하고 나왔을 때 전태일 기념관을 갔던 것 같아요. 어딘가 갔는데 거기에 문익하 목사님하고 이소선 어머니하고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고생했다, 큰일 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증서를 받으면서 내가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으면서 이제는 이 증서를 받은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국산 식구들, 구로공정 식구들 몇백 명 될 것 같은데요. 다 보고 싶은데요. 김경애, 김영숙, 김정순 우리 부위원장 세 사람 친구였거든요. 신금순하고 김경화. 박수옥이라든가 그리고 김형수, 이주연. 그 문화활동도 같이 하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나이도 똑같고 이제는 나이가 나하고 58 똑같겠구나. 너무 보고 싶어. 복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에요. 저 조합원들. 또 그 이후에 내가 챙겨주지도 못하고 이래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들은 물론이고 조합원들, 어린 조합원들 이런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특히 한영선이가 저랑 해고된 이후에 같은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후지카 대원전기라고 거기 같이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커피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 친구는 막 커피를 대접으로 마셨었어요. 그게 기억이 많이 남는데 특히 김인순이와 류재연이가 보고 싶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친구들아 꼭 만나고 싶다.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길 바래. 저하고 함께 40년을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그리고 고맙고 그리고 행복했었다고. 봉제 공장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혼자 애들 키우면서 살지만은 당당하게 살고 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동생 키우느라고 고생했다, 부모님 모시느라고 고생했다, 노동조합 활동하느라고 고생했다, 고생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근데 저는 고생이라기보다는 재미있게 즐겁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영선아, 잘 살았어. 고생스러웠지만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살면 됐어. 너는 잘하고 있어. 그래도 잘 살아왔다. 헛살지 않았구나. 잘 살았구나. 하고 내 자신한테 엄청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먹어서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늙어갈까.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주희야 너는 행복해. 사랑해. 그리고 건강하자. 기자야 너 잘 살았어. 영애야. 동윤아. 인순아. 강순아. 강희야. 영자야. 윤자야. 선미야. 사랑한다 강희야. 영희야 사랑해. 사랑한다. 당신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당당해도 되고 그리고 마구 요구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괜히 거리감 갖지 말고 격 갖지 말고 정말 하나 돼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구동파로 삼행시를 부탁드려 볼게요. 구로동맹 파업 네 아니? 구로와 금천이 속해 있는 구로공단의 구로동맹 파업이 40주년을 맞습니다. 동지들이 있어 노동의 성지, 그 다음에 노동자 민중이 꿈꾸는 민주주의 세상을 파업의 선봉이 된 노동자들의 대표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부터 시작할지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